아, 헤드라인에 이 표현들이 뽑히겠구나. 검찰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거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모르는 기법이에요. 신종 수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그 논두렁식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상진 기자의 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쁜 짓 했네. 양아치를 만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내가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은 알지만 안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아, 그렇게 보는구나. 아, 예리했다 방금. 네. 아. 지금 검찰이 언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를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뉴스타파의 구성원들을 참고인으로 검찰이 막 불렀어요. 뉴스타파 기자들을 참고인으로 네. 막 부르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편집도 한 친구도 있고 촬영한 촬영한 친구도 있고 여러 기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네. 법정에 네, 아니 검찰에서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와라. 참고인 저희가 조사, 안 예. 갔죠 당연히. 저희는 뭐 이거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한 보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형사소송법 221조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 참고인으로 안 나오니까 불러다가 법정에 세워서 증인석에서 신문을 하는 이거 새로운 기법입니다. 이거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모르는 기법이에요. 신종 수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근데 법원이 이걸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있는 제도는 맞고. 예,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그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제도인데 하여튼 검찰이 불러서. 근데 이 조항의 취지는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진실이나 뭐 이런 걸 알만한 핵심 인물을 부르게 돼 있는데 네. 카메라 촬영 단순하게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핵심 인물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도 없고 제작 내막을 알지도 못해요. 편집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법정에 불러다가 누구를 불렀어요? 구체적으로 저희 저 카메라 기자와 촬영 기자 일단 두 명을 불렀고 지금 줄줄이 계속 대기가 돼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와 촬영 기자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막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촬영 기자, 카메라 기자를 법정에 검찰이 불렀다. 그러니까 법정이란 거는 공개 재판이잖아요. 불렀던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검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검찰청 안에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검사가 딱 피의자나 참고인 데리고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법정에 공개된 법정에서 세워다 놓고 또 그 법정의 증인석은 그 뭐랄까요 그 위증하면 또 바로 뭐 이렇게 처벌을 받잖아요. 네.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 이 사건과 별 관계도 없는 분들을 거기다 세웠을 때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 기자들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분들이 모르는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것들을. 당연히 알 수 없죠. 예를 들면 체육 뭐 앵커가 네. 지난주에 누구누구랑 밥을 먹었는데 저보러 물어보는 거죠. 제가 증인석에 섰는데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나눈 문자나 텔레그램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너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모른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을 방청하는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법정 안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렇죠. 마음에서 엉뚱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 질문을 계속 해댔다. 공식적인 언론에 흘려주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예를 그 들면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신학님 저희 전문위원이 김만배와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만났을 때 뭐 한 얘기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도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용진 대표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김만배가 그냥 막 설명을 하면서 신학님 그 위원회 노트에 김만배가 이렇게 막 메모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김용진 대표가 그 노트 안에 윤석열이 있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진 대표가 아깝네 이런 거예요. 아깝네.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 야 뉴스타파 니네가 민주당한테 저 자료 받고 짜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럼 김용진 대표가 윤석열 이거 보도 나갈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니까. 보도 나기 전날에 김용진 대표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녹취록에는 있는데 노트에는 없어요 윤석열이 글자가. 그 대화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 여러분 보셨죠? 이 뉴스타파라는 놈들이요 윤석열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놈들입니다. 윤석열 없으니까 아깝네 하는 놈들이에요 라는 거를 이미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엉뚱한 사람을 법정에 앉혀놓고 그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 망신주기네. 그러니까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그 논두렁 시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SBS가 보도했습니다. 논두렁 시계를 뇌물로 받아가지고 논두렁에 버렸다. 뇌물로 받은 시계를. 네. 검찰이
이걸 언론에 흘려줬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책에 보면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망신은 줘야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런 게 그 검찰의 수사 기법이잖아요. 대검 중수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고 하나 변했다면 세련되게 공식적인 법정에서 우리 공식적으로 흘려줄게. 이건 뭐 불법은 아니니까. 네, 흘려준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거기서 흘렸고 거기에서 흘린 걸 통해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아예 저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했다고 검찰이 질문한 게 뭐냐면 네. 한상진 기자가 3월 6일에 이제 대선 3일 전에 그 보도를 했잖아요.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네. 했는데 검찰이 이제 저희 편집 기자한테 한상진 기자가 그냥 자기 아는 지인하고 그 나는 문자예요. 지인한테 문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는 지인하고 나눈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상진 기자의 폰 안에 있는 거잖아요. 폰 안에 뭐라고 하냐면 한상진 기자의 지인이 예쁜 짓 했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지인이 민주당 지지자래요.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좋아하지. 그럼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 예쁜 짓 했네 그랬더니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실제 문자를 봤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완전 이게 한상진 기자를 양아치를 만드는 거죠. 한 건 했습니다는 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있다고 그러니까 하면서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한상진 기자가 포렌식하고 폰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폰 안에 있거든요 문자가. 네. 저도 그래서 평소에 그런 그 단어를 쓰는 한상진 기자가 아니에요. 네네.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야 이건 내가 찾아봤는데 네. 난 그런 단어를 쓰지도 않고 이상해서 봤는데 한 건 했습니다가 없는데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기자가 당연히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판사도 그래요. 그걸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한상진 기자 문자를 아니, 판사가 제지를 했네. 계속 제지를 하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편집 기자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검사가 또 뭐라 물어보냐면 아니 그렇다면 평소에 한상진이 당신들한테 윤석열 잡아야지 우리 한 건 했어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한상진 기자의 휴대전화에 나온 내용이야. 100번 양보해서 네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그거를 일단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 알아?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한 건 했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하지도 않은 없고. 거를 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저는 세 번째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앉아 있는 그 기자들이 이 기사를 써갖고 내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기자들은 이 상황을 알 거 아니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 질문하고 있고 저 검사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알 텐데 네. 이걸 그대로 보도를 해? 나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어떻소? 아니 그 동료 기자들 이거 한번 한마디 해주소. 이건 아니잖아요.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첫째는 이례적인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네. 검찰이 다수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첫째. 네. 둘째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김용진 대표나 한상진 기자의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아깝네 발언이라든가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발언을 통해서 네. 이걸 기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겠죠. 검찰은.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은 탐사보도 기자나 어떤 고발 기사를 쓰는 기자들 사이에서 사담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굳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네. 우리가 사담 차원에서 네. 스케일이 큰 고발 대상을 우리가 고발 보도를 할 때는 네. 아, 한 건 했구나. 네. 너 정말 터뜨렸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차원으로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네. 검찰 입장에선 이것을 다수의 기자들한테 흘리면 아, 헤드라인에 이 표현들이 뽑히겠구나.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과 그렇지. 이미지가 뉴스타파 기자들에게 씌워지겠구나. 네. 이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출입 기자가 있어. 이 사람은 심지어 이재명 대표 지지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내가 의혹 보도를 했어. 대박이 났어. 그러면 한 건 했네.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할 수 있잖아. 예, 그리고 검찰의 자가당착도 있는데 아까 본 기자가 잠깐 언급했는데 아깝네라는 표현을 뉴스타파 대표가 했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된 게 아니죠. 검찰의 시각은 지금 뉴스타파가 처음부터 그렇죠. 착착착 기획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무언가 명예훼손하고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네. 아깝네라는 표현 자체는 검찰의 시각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가당착적인 표현 그렇습니다.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 기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는 저희 한상진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현장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입장을 그-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자를 검찰이 증거로서 포렌식에서 채택을 못 가져갔어요. 제가 볼 때 그 수사관 엄청 깨졌을 겁니다. 검사한테. 야, 근데 저는 없다잖아. 한 건 했습니다. 없다잖아. 네. 실제로 최일선에서 바로 탄압받는 기자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수회담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은 알지만 하지 않는다. 안 해요. 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고마워해야 언론을 될것 장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 그 말 자체, 그런 머릿속에서 그 말에 조합을 한다는 게 같아. 언론은 장악할 수도 있는데 나 방법도 아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봐준다 이거지.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알아서들 잘하고 있네. 아, 그렇게 보는구나. 유일인 방심위원장 엄청 잘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오. 내가 시킨 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의미인지, 그리고 말 자체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기자들 수사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예.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 그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피해자 누굽니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수사의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명예훼손권이니까. 본인 사건이에요, 예, 본인 지금. 사건이에요. 본인 사건을 모른다고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예.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의도적인 거짓말일 거라고 보고, 만약에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뭐 뉴스도 안 보는구나. 아니 본인이 피해자예요. 그리고 자기 사건인데. 예, 그리고 예. 자기가 이제 검찰에 어떻게든 이 기자들과 언론사를 처벌해야 할지 말지를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검찰 물어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수사를 6개월 넘게 받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은 뭐 모르는 사건이라고 그러고, 네. 머릿속에 언론 장악 방법을 안다?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아, 예리했다 방금. 네. 나는 이제 언론 장악 방법을 알지만 내가 그 방법을 안 쓴다. 너네 진짜 고마워해라. 가지고 있다. 야, 진짜 고마워해야 돼. 나는 요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언론 장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굳이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다. 요렇게 또 해석을 하시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